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경제입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입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눌러보시면 멤버십 가입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신문 영상 그리고 보고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하시다면 신문 구독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니면 좀,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고, 내가 한꺼번에 좀 읽기 어려운 보고서들도 읽어주고,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 좀 거뒀고, 혹은, 정말 좀 도움이 됐다, 공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네, M 스타팅, 이 1,592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엠버서더까지, 네, 24,000원 해가지고 첫 달 프로모션으로 20% 할인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1,999원, 90원, 그리고 3,990원, 5,990원, 그다음에 12,000원, 3만원까지 좀 되어 있는 등급별로 멤버십이 있으니까요. 또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안내 영상을 좀 드렸고요. 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영상과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금만 더 응원과 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잘 키운 LG와 한화, 화학주 보릿고개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LG화학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효성화학, 효성 TNC도 주가 각각 하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그 실적의 기반은 바로 2차 전지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해당 매출액은 2조 5,820억이고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30%가 늘었습니다. 석유 화학 부분에서는 8%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대비가 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신재생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이 4조 5,254억 원이 나왔고요. 기초 소재 부분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오랜 기간 적자였습니다만 지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3분기 이익은 1,972억 원으로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253억 원이 늘어난 460%나 상승하는 그런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년이 된다면 충분한 주가 상승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에서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된 롯데전멸화학 같은 경우에 지분을 최근에 많이 늘렸습니다. 3분기에 6,285억 원의 매출액과 1,20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요.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각각 8%, 7% 수치만 감소한 것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악화된 화학 시장을 고려한다면 준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롯데종밀화학은 암모니아, 수소 쪽에서 또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배당이 쏠쏠치 않게 잘 들어옵니다. 제가 작년에 배당주로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요소수 때문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만 이제 그걸 사실은 어, 기회로 매수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것에 대비돼서 훨씬 더 안 좋은 측면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입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사업용, 개인용을 구분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수요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럼 실적이 악화되는 그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방 수요에 대해서 혹은 전방 산업에 대해서 경기가 꺾이고 이러면서 굉장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화학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하락을 하게 됐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내수 부진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및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 공급 과잉 등의 삼중고가 겹쳤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어, 매출이 석유화학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 사업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향 동박 사업과 바이오 산업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에 재고 관련 손실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순차입금 수준도 높아서 재무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로 들어와서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등을 만드는 효성 TNC조차도 23%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효성화학과 효성 TNC 이런 그룹사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2023년, 2022년도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피해를 보고 모든 사업이 뒤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비싸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이게 꽤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었는데 좀 50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실적에는 장사가 없네요. 실적에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코로나 주가 이후로 떨어지지 않은 주가 중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서 사실 무너질 법도 했는데, 잘 버티면서 결국에는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네, 또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또, 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분사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을 통해서 재상장했을 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잘 대비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LG생활건강 왜 이렇게 대비를 못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좀 너무 같은 그룹 안에서 너무나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네, 아, 영업이익 4,500억, 영업이익 4,500억.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실적이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부분들이 좀 더해져서 나온 것 같은데 LG 에너솔루션이 그래서 조금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ROE라든가 PER, PBR 이런 수준들은 괜찮고 배당이 조금 낮네요. 생각보단 배당이 조금 약하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자주의 종목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좀 대량으로 좀 매수를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11월 1일 날 너무 많이 사가지고, 네, 그래도 그게 다 빠져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무섭긴 하죠. 네, 그래서, 네, 매수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약간은 좀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구조되는 회사이고요. 네, 많이 팔았고, 그것을 다시 다 흡수하는 그런 상황들로 흘러갔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문정부 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태양광 쪽에 물론 수소도 갖고 있고 태양도 갖고 있지만 이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솔루션에게 이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니콜라 투자 원가인 건데 이제 니콜라도 저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되게 가슴 아픈데 이제 창업주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안팎에서 좀 얘기들이 조금 흔들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 700억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700억 정도를 하나솔루션은 못 하나요? 네, 못할 것 같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 뭐 올해 또 다시 배당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것까지 된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이 좀 무너지더라도 어쨌든 뭐 수소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큰 타격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떨어졌을 때 잠깐 주춤하는 기회를 통해서 매수의 전략으로 펼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롯데 정밀화학부터 이제 조금 쓰러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와, 많이 떨어지는 게 10만 원 정도 됐던 주식인데, 네, 최근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 빠졌고, 지금 전고점이 8만 7천 원 요 정도였었는데,
네, 거기서도 떨어졌고,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하락할 때, 요때 제가 담았었고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잡으려고 했었는데, 뭐 이래저런 이유로 못 잡긴 했는데, 어쨌든 큰 폭으로 지금 두 번이나 떨어졌고요. 지금 요 정도 가격 되면 진짜 거의 뭐 거저입니다, 거저.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매출액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 코스피 162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수 주도하는 쪽은 없다고 좀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기관에서 그래도 조금,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네, 배당이 좋습니다. 2,700, 오히려 좋다.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좋다라는 걸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3분기에 6,285억 원의 매출액과 1,200, 괜찮은데요? 영업이익은 괜찮고, 지금 매출액이 좀 떨어진 거잖아요. 1,000억대를 일단 달성을 달성을 했고, 2,400, 3,500, 3,500이나 9,000이나 1,000 정도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연간 컨센은 지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ROE가 지난 분기에서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PR, PBR 나쁜 수준 아니고 오히려 배당이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배당 좋다라는 것 정도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5만 원대에서 2만 7천 원 정도 주는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데정밀화학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쪽 기업도 좋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주주가 또 롯데케미칼이라 같이 연동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야, 여기도 16만 원 14만 원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네요. 네. 여기도 정말 거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롯데정밀화학의 주가를 많이 사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지배력을 많이 늘려놨고, 그래서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화학 쪽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다. 네,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롯데건설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현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분기 이 실적 컨셉에 부합을 했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경영진이 4.4, 네,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에 나섰고요. 3분기 컨센서스 부합할 것이다. 9월부터 롯데케미칼의 연결 실적, 네, 그렇죠. 9월부터 이미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네. 그래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경영주가 4.4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14만 원대, 우리 1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 배당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거 배당 많이 줄 건데. 아니면 롯데정밀화학을 많이 샀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의 그 배당이 더 늘 수 있어서 또 양쪽을 좀 비교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량주이긴 한데 현재 배당 상황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보고서 나왔을 때그 예상 배당금을 한번 어,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이 무조건 좋죠. 실적상으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은 효성화학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 10만 원대. 예, 10만 원 한번 깨고 내려왔었고, 네, 예, 저점입니다. 물론, 확실한 저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시면 호가창도 굉장히 약하고, 10만 원 하면 깼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깨면 금방 깨거든요. 그리고 거의 상장 주식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매수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업 손실, 적자 전환을 하게 되었고, 500억 규모의 또 CP를 발행 결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ESG 쪽에서 좀 잘 돼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거 이외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좋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3분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분기까지는 계속 적자를 냈었고 지금 3분기만은 플러스인데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안 좋고 연간 실적도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야 이건 배당을 준다고 해도 되게 조금 되게 무리한 상황이거든요. 효성화학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효성 TNC조차도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예,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라서 더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이 상황 때문에 본인들의 매출액이 뛰었던 것뿐인 거지 본인들이 어떻게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3분기 예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정말 전년도 대비해서 기저현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효성 TNC조차도 배당금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이 1,108억이군요. 야,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내려갔네요. 그럼 좋지는 않네요. 엄청 좋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어, 갖고 있는 게 바로 효성 지주사죠. 근데 오히려 지주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음. 왜냐면 다른 지주사들한테도 플러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기업에서 마이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나가는 주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든 주식을 봤었을 때 지분법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신규로 매수할 때는 효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오히려 롯데케미칼과 롯데 정밀화학은 롯데 정밀화학이 좋은 거고요. 여기서는 효성이 지주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걸 매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빈집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계속 저점에서 하고 싶어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놓치면 정말 아쉽긴 할 텐데 어쨌든 조금만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당까지 2달 남았으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봤을 때 여기도 엽기적입니다. 자회사들 다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믿는 게 하나가 배당이 세다라는 거. 6,333원. 아까 봤었던 자회사들보다 많이 주고요. 실제로 한 주당의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효성만한 게 없다. 효성 관련주 중에서. 특히 롯데정밀화학하고 비교했을 때도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주당 배당은 거의 뭐 2.5배 수준이니까 효성만한 게 없다. 배당과 모든 것을 봤었을 때 나중에 다시 사업이 화학 쪽이 살아났을 때 주가를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까지 낼 수 있는 회사를 따진다면 효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화학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올라가는 줄을 잡아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LG화학은 너무 높고 또 하나솔루션은 이게 과연 오를 자리인가 안 오를 자리인가 사실 좀 고민되게 되는 자리이고 그렇다고 롯데케미칼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TNC도 무섭고 화학도 무섭다. 그렇다면 효성과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을 노려보자라는 걸로 오늘 뉴스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